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판 왁자 직거리입니다. 제가 원래 대타 전문인데요. 워낙 조회수가 덜 나와서 오늘 특별히 출연해서 조회수를 훅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더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안 나옵니까? MC 멘트 써오신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해서. 아닙니다. 써왔습니다. 하여튼 오늘 왁자 직걸 뜨거운 손님들이 5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뜨거운 손님이라는 거는 뭐 다 혈압이 높다는 거예요, 뭐야? 아니, 젊어서 열기가 펄펄펄 뛴다. 열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뜨겁다는 신인규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요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더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아, 그렇게 하시니까 왜 조회수가 안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긴장도가 확 떨어지는데 요즘 스픽스 자주 나오시다가 네. 더 라이브 나오고 나서 전국적 스타가 되신 크리에이터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스픽스가 키운 최대 수혜자 이상민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개그맨이세요? 아니 저는 그냥 방송인입니다. 아, 방송이 워낙 요즘 해줘. 유명해져가지고 스픽스 이제 안 나온대요. 원래 개그맨 지망생이었잖아. 고민을 했었다가 공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개그맨 지망생이었잖아. 예, 야성으로 제가 야전에서 뛰고 있습니다. 예. 자, 찐 보소의 상징 장성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수 패널 호소인 장성철입니다. 새해에는 호소하는 거 말고 진짜 보수 패널로 인정받을 때까지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화이팅! 아, 좋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짓 보면 진보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상민 크리에이터를 이 방송에 이렇게 많이 하도록 열심히 뒤에서 지원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자, 박진영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박진영입니다. 예. 네, 새해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복 받으시고요. 딱 한 분은 복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누군지 누구예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이거 아닙니다. YOON. YOON. 예. 자, 이낙연인 줄 알았네. 자, 하여튼 오늘 근데 누가 진행합니까 오늘? 나는 왜 소개 안 해? 까먹었어. 까드셨어요. 그래. 아이고. 아니 드실 게 없어서 소개를 까먹었습니까? 하도 방금께 해가지고 서성만 선배 모셨습니다. 저는 우리 신 변호사님이나 우리 박진영 씨가 예.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랬는데 그런 얘기하는 게 자체가 매기는 것 같아서 새해에는 일단 잘 버티시고 건강하시면 됩니다. 건강하게 버텨봅시다. 뭐 어떻게 되나. 네, 고맙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원래 마당놀이의 연출가시기도 한데 원래는 개그맨으로- 마당놀이 연출가가 아니고 처음에 한 거는 직업이 예. 개그맨이고 코미디 작가였고 웃으면 보기에 오늘은 좋은 날 등등 작가하다가 MBC 마당놀이를 갖다 출연하면서 나중에 MBC 마당놀이 제가 연출을 하고 MBC에서 코미디가 없어지면 많은 선배들이 코미디를 살려냅니다. 말은 그러지만 기획을 해가지고 연출해서 프로그램까지 만든 놈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MBC에 4번을 만들었지 프로그램을. 우리도 여기 스픽스 앞마당에서 마당놀이 한번 하시죠, 형님. 충분히 할 수 있어. 충분히. 아니, 근데 왜냐면 그런 거를 갖다 내가 영화 연출돼가지고 개그맨 중에서는 예. 최초로 레드카펫도 내가 밟고 감독으로 할 줄 아는 게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앞으로. 혹시 저기 걱정입니다. 마당놀이 윤문식 선생 성대모사 안 돼요? 싸가지 없는 놈을.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럼 짝퉁이니까 우리가 새로 캐릭터를 만들어야지. 우리 서성 선생님도 안전 문화에도 또 관심이 내가 많으셔가지고. 국민안전 관련해가지고 오랫동안 2004년도부터 일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한테 국민 영웅도 받고 그랬지. 1호. 형이 불안해 영웅. 보여. 내가 제일 불안해 지금. 코미디 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코미디 대상은 못 받고 그냥 우수상까지 받았지. 신인상, 우수상, 저기 공로상까지. 영광이네. 그러니까 선배님 그렇게 쑥쑥 많은 일을 하셨는데 네. 쑥쑥 성장은 못 하셨습니다. 왜냐면 요즘 하다가 정치 개그도 아니고 정치 아니 평론 정치 이런 게 하시는데. 아니고 나는 이제 하다가 저기 한 4번 내가 잘렸다가 다시 살아났다가를 4번을 했어요. 음주운전했어요? 나는 음주 도박 이런 거 한 번도 없고 뭐 때문에 잘리냐면 국장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면 방송국에서 제일 높잖아. 진짜 끝발 듣고 짱이죠. 이 사람이 네. 하나를 죽일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국장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코미디가 안 되는 뭐 옆에 있는 PD 작가 뭐 이것들이 국장님이 앞서가시서 뭐 개소리가 옆에 있다가 뭘 앞서가 늙어가지고 자꾸 참견하니까 늙었다 잘리고 그런 식으로 개기다가 많이 잘렸어요. 4번. 나는 막 그 있는 데에서 솔직히 다 얘기해버려 막 대놓고 하는 스타일이라 예. 잘 잘려. 대단하시네요. 잘리고 다시 부활하고 잘리고 부활하고. 원래는 유승민 말이야. 비슷한 유승민. 원래는 컴백하는 게 더 힘든데 근데 버텨서 유승민하고 비슷하지. 그렇죠. 형님 혹시 개그계의 유승민. 예전에는 그 코미디언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프로에서 잘리면 그 코미디언실에는 그대로 있을 수 있나요? 코미디언실에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잘리는 게 프로가 뭐냐면 우리는 잘리는 게 뭐냐면은 방송 정지 먹는 거야. 저 새끼 한 달간 뭐 1년간 했는데 나는 1년씩 잘려가지고 MBC에서 출연을 못하면 뭐 하냐 1년 동안
KBS 가서 또 작가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다시 또 1년 있다 다시 오고 이거 외곽으로 약간 그치. 예. 승만이 형 출연할 때는 최국 씨라도 이렇게 최근에는 좌우- 한참 후배지. 좌우 걔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게 걔하고 이상민하고 비교하면 이상민이가 5만 배나. 아니 근데 한번 연락을 드려봤거든요. 근데 뭐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또 문자를 한번 남겼거든요. 아니 내가 얘기하면 오지. 아 그래요? 나랑 친하니까. 뭐라 하세요? 예. 한번 내가 불러볼게. 근데 상민이가 훨씬 나. 얘하고 말 못하면 걔는 한 찍소리도. 국회 형님 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까 넌 she국 뭐 싫어했잖아. 예? 아까 싫다며 she국이. 아까 그랬잖아. 웃기는 그래, 개그맨은 들었지, 아니다. 예. 웃기진 않지 걔는. 요즘 분위기로 보면 우리 장 소장님이나 신 변호사도 어디 잘려가지고 좀 하방돼 있는 이런 느낌 아니에요, 좀? 아직은 한 군데서도 안 잘렸습니다. 안 쓰면 잘린 거야 그게. 딴 데서 안 잘리기는 불러. 내가 많이 잘려서 나를 왜 잘라고 그래? 뜬금없이. 아니, 근데 사방에서 나를 저도 뭐 이제 뭐 잘라야죠. 개편 시즌이고 하다 보니까 뭐 빠지는 거 있고 또 들어가는 거 있고 여보세요. 한데 빠지는 게 잘린 겁니다. 잘린 방금. 겁니다. 나는 마음이- 확실히 잘린 게 마음이 춥습니다. 당신 잘려서라고 통보받고 잘렸어. 그때 방송에서 말을 잘 못하더만. 근데 그게 말을 또 못해요. 그 MBN이 왜 이렇게 뭐 하느냐. 그래, 그때 좀 심했어. 너무 대놓고 했지. NBN에서만 잘린 게 아니고 여러 마이데도 잘려보고 몇 군데 잘렸어. 잘 잘렸어 어디서? 그리고 옛날에 근데 뭐 힘내면 또 되기 때문에. 아니 신비는 좀 잘렸어요? 아니 진짜 뭐 그냥 이제 방송- 개편 시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네, 거지. 뭐 이제 들락날락이 하고 나는 있는데 잘렸다는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진짜 제일 4번 잘린 것 중에 제일 슬픈 적이 있어. 뭐냐면은 예. MBC 아주 그 저기 악명 높은 국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을 이제 모든 후배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저기 탤런트 개그맨이 아니고 그냥 그 스태프들이 싫어해. PD들이. 예. 이 양반이 MBC에서 무슨 크고 작은 행사가 있으면 항상 내가 이제 사회를 봤거든. 근데 제작국 야유회 간 거야. 근데 거기 내가 MC로 따라갔는데 그분이 키가 좀 작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그 양반을 먹인 거야. 밴드가 띠리리리리리리리 음악이면 내가 아무개 PD의 하루. 키가 되게 작거든. 예. 아침에 일어난 땡땡땡. 화장대, 세면대 앞에서 아이고 씨발 치아가 어디 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완전히 이거를 하루를 이렇게 키가 작아서 불편하거나 예, 예. 이게 인신공격이지 일종의. 왜 그랬어? 근데 얄미워서 그랬는데 예. 모 프로그램이 이제 MBC에 하나 있었는데 그 6개월 동안 내가 기획을 같이 했어요 PD랑. 네. 그래서 녹화 날 예. 카메라에서 끝나고 점심 먹고 분장하고 와서 대본 보는데 잘렸어. 그 자리에서 MC가 바뀐 거야. 그때 정말 너무너무 슬픈데 후회했지. 아씨 잘 보일 걸. 그러니까 그때 김영희 아부야지, 아부. 감독보다 선배님이신 김영희보다 한참 선배지. 그분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김영희 형. 예. 김영희 쌀집 실직 아저씨, 쌀집 일찍. 아저씨. 예, 일찍. 일찍이지. 근데 나보다 2살인가 많은데 나하고도 왜 친하지 김영희. 왁자지껄 프로그램인데 이 서성만 TV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 서성만 방송이. TV에. 아, 오늘 뭐 이제 특집 방송 서성만 TV로 TV로. 저 잘린 이야기, 뒷이야기. 아직 안 잘렸다니까요. 그럼 아니 짧고 건재한데 뭐. 최근에 압박 위험이라든가 있어. 압박 위험 있어? 어디요? 어디죠? SBS? 나 안 들렸어요. 안 들리던데. 아니 SBS. 아, 이 어찌됐든 야, 뭐 스픽스. SBS에서. 스픽스, SBS. SBS 스픽스. 성철이 쫓겨나면 내가 그 자리 들어가야지. 내가 보수랑 그거 들어가야지. 저도 살짝 이력서 넣어보겠습니다. 아, 어쨌든 여기 우리 오늘 진행을 네. 저희 대표님이 대타 전문이니까 대타로 하셔요. 오늘 아니 MC가.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아는 오늘 장 소장, 박진영 교수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진행자 정해져 있던데. 아니 근데 다 MC는 거절했대. 내가 하면 나 혼자 얘기하다 끝날 것이고 말이 많아서 코미디언들 보면 내가 혼자 떠드니까 박진영이 가면 사투리 쓰니까 이제 사투리가 제가 무슨 사투리 써요, 형님? 완벽한 서울 말인데. 아니 우리가 사투리 쓰니까 아, 그렇죠. 너무 네. 저기 이질감 있다 서울말 쓰니까 장소정이 하면 안 되는 거는 뭐이 컨디션도 안 좋고 지금 잘리고 막 여기저기라서 지금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장소장 건재한. 이상민 아니면 대타 전문이야. 우리 변호사님은 아, 저는 공정하게 해야 속으로 되니까. 사실 장소장 어디 좀 쉬면 예. 저 스픽스 자주 나오시라. 그렇게 부탁하고 지금 이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네. 아이고 다른 데 많이 나오셔서 이제 매일 부르기도 어려운데 자 어찌됐든 오늘 주제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무거운 주제인데도 아주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거 예. 어떻게 재밌게 하지? 그래요? 막 웃으면서 해. 아니 지금 북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막 미사일을 팍팍 쏘고 뭐 어제 또 쏜 미사일은 실제로 뭐 핵 단두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쐈어요. 맞아요. 그런데 뭐 별로 우리는 긴장도 하지 않고 막 이러는데 뭐 자기들 말로는 이럽니다. 남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아니 실제로 적이다 이러면서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일단 그 국제문제 전문가 한국정치전공자인
박 교수가 볼 때는 전 정치 철학 전공입니다. 아, 그래. 아니, 뭐- 철학 전공이. 어쨌든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박사수료니까 철학적으로 보면 접근하면 돼요. 아, 아니, 그리고 네네네. 어때요?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그냥 말폭탄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뭔가 도발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도발은 큰 도발은 못해요. 네. 오히려 작은 도발은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날라왔던 드론 이런 게 실질적인 도발의 의미가 있지 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장기 자기들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결국은 북한이 하는 모든 일들은 미국과의 문제에서 이제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게 이제 어필하고 있는 거고 다시 이제 그 대화의 창구를 열자라는 어필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일본 주도의 동북아 재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북한도 굉장히 불쾌해하고 이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런 식인 거고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듣고 지난번에 이제 비웃는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저기 MBC에서 그 방송했더라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치킨호크? 치킨호크. 치킨호크에 비유했더라. 치킨호크. 역시 그다음에 MBC 또 안 되겠구만. 한자어로는 저는 어떻게 표현하면 소화병. 냉전주의적 소화병.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 자체가 별 의미 없다라는 것을 이제 북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단순히 북한에서 말폭탄만 그냥 던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 군사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북한이 지금 이제 화가 나도 단단히 났어. 지네들 왜 화나요? 우리가 화나지? 아니 이제 미사일 계속 쏘고 반응이 없으니까. 뭔가 이제 무시하니까. 대화를 기대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강대강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더 세게 이야기하니까 야 이건 이제 남한하고는 아예 대화 상대가 안 되겠구나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조금 더 나가면 지금 이제 꽃게철 그다음에 지금 오징어철 이렇게 막 오잖아요. 예. 그때부터는 실제로 예전에 연평도 해전처럼 예. 맞아요. 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냥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장소님한테 그냥 상상하면서 질문 한번 드리면요. 만약에 북한에서 연평도 도발과 같은 우리 그 어선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납북 시도를 한다거나 뭔가 NLL 침범 이런 거 가지고 막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저는 북한이 도발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 저기 아니, 잠깐 먼저 장사님 먼저 그거 말씀. 그 말에 대해서인데 만약에 연평도에다 만약 도발하잖아.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구경하겠냐 그랬잖아요. 안 예. 그래. 퇴근해야 돼. 퇴근해야지. 퇴근해야지. 항상 퇴근했는데. 이제는 공격, 반대로 공격. 옮겨가지고. 예. 그래도 관대로 퇴근하겠지. 저기 아니, 옛날에 아니, 있잖아. 그러니까- 그 보온병 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북한이 저는 못한다고 못할 것 같아요. 아. 지금 과시적으로 자신들의 무기를 예. 대놓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건들지 마 이거 같지 우리 쏠 거야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난 이명박 정권 때도 연평도 포격했을 때 2010년이었죠. 이명박 대통령도 야 이거 확전되면 안 되니까 이거 위기 관리해야 돼. 잠깐 있어봐 저기 저 원점 타격 잠깐만 있어봐 막 이랬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야 쏘면은 2배 3배 확실하게 응징해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전쟁 위협을 통해서 예.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원하는 거지만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은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맞는데 틀린 게 있어요. 아, 맞네, 틀리다. 왜냐면은 최소한의 매뉴얼에 의한 응징 체계는 가능한데 그 이후로 확정되는 것은 전시작전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가지지 못해요. 아. 그런 한계가 있어요. 아니 그렇더라도 그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발성이라든가 또는 판단 착오에 의한 전쟁은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거지 네. 한국 정부는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게 전시작전권이 있기 때문에. 전작권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저런 실질적인 위협을 당했을 때 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가만히 있지는 거예요. 않죠. 그건 왜냐하면 응징 매뉴얼이 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3배라는 게 실제로 매뉴얼에 있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신 변호사 보기에는 겁 안 나요? 북한이 저렇게 막 하는 게 사실 좀 둔감해진 측면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좀 둔감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양국에 이런 좀 긴장이 고조되면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다 있기는 하죠. 사실은 있긴 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참 골칫덩어리처럼 저렇게 굴고는 있는데 이번에는 참 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분이 좀 그랬던 것은
막 방사포 얘기하면서 부산까지 타격 거리 간다 막 얘기하면서 뭐 이제 핵탄두 이런 얘기까지도 막 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 뭐 한국을 인질로 우리가 삼고 있다 늘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노골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보적인 의식을 좀 더 다시 고취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북한에 대해서 적으로도 규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이번에 북한의 저는 신년사의 의미는 사실 좀 남남 갈등도 많이 노렸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미국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협상판을 열어달라는 그런 호소이기도 하겠지만은 좀 남남 갈등을 노리면서 좀 본인들의 존재감 과시하는 것도 좀 한 측면이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의 대응도 지금 그냥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쪽에서 훈련만 하면은 전략자산 다 한국에다가 전개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오판해가지고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아니면 뭐 방사포라도 공격을 하면 미국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김정은, 핵 다 제거하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그렇게 이제 미사일을 쏘거나 뭐 특히 뭐 핵 탑재 이거는 뭐 진짜 정권 존말이 아니고 뭐 아예 뭐 전 세계가 이제 같이 이제 석기 시대로 가야죠. 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 아니고 예를 들어서 휴전선 주변에서 국지적 도발을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징어 배나 우리가 꽃게어선 이런 쪽으로 이제 뭐 NLL 문제가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뭐 사상자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이제 우리 대응이 적시 대응이라는 건 전시작전 통제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했던 말씀 중에서 전쟁 준비, 압도적 우위의 전쟁 준비. 두 번째는 만약에 너 쏘기만 쏘면 정권 종말이라 이런 말은 역대 정부에서 잘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쏘면은 정권 종말이라는 말은 오바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아니, 없어. 잠깐만. 어쨌든 그거는 뭐 전시작전 통제권과 관련된 문제니까. 근데 이제 이런 발언을 딱 하니까 북한에서는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덤빌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MB 정부 때 북한하고 완전히 대화가 잔들돼서 연평도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도 이제 MB도 그 대통령 때 바로 또 북한이 대응 사격을 하고 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때는 미국이 나서서 이제 말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지금 이제 상황을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북한의 인식 때문에 실제 도발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걱정이 앞서는 거죠. 있죠. 아니 근데 예. 기본적으로 미국이 야 이제 북한이 ICBM을 개발을 완료를 해서 미국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을 불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위기 관리 전쟁을 하면 안 돼. 위기 관리 이게 아니라 와 우리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은 완전히 석기 시대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와, 근데 이게 지금 전쟁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전쟁이 핵 무기를 동원한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는 게 상상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죠. 상상 밖이었죠. 물론 어제도- 상상 중에 하나지만 현실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가능하다? 어제도 미 국무부 전략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핵무기가 한 16개에서 60개 정도 있다라고 이제 확정적으로 해가지고 적시를 했어요. 그런 위험스러운 나라를 가만두겠어요, 미국이?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근데 진짜로 이제 예전에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의 10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의 9년, 그리고 이번엔 10년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날리면? 민주당 경선에서 북한의 북폭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겠다. 나머지 후보들은 뭐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답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어떻게든 좀 승부를 볼 것 같다. 트럼프와는 다르게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북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협상하지 않고 덤비면 우리도 공격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아까 박지정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입장이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예. 안 해요. 그 안 합니까? 미국은 전쟁을 할 수 없지. 이게 지금 뭐 전 세계 뭡니까 이제 전략으로 보면 한반도에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는 세계대전? 세계대전이든 아니든 뭐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거들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 측면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어서 전쟁한다. 이것은 뭐 미국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4년짜리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뭐 국민들 선택받아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군인들이 참전해야 되죠. 참전 후에 피해가 발생하죠. 그러고 나서 얻은 게 뭐냐? 고 하는 것은 뭐 베트남 전쟁을 비롯해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분명한 좀 견해 입장일 텐데 예. 제가 이제 자꾸 질문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전쟁 준비나 그다음에 그 정권을 종말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자극적인 발언들을 하느냐는 것이 그럼 이제 제가 걱정이 봤을 좀 때첫 많이 번째 된다. 예. 아니 장 소장님 좀 약간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기승이 아니라 참 옳은 말씀을 잘 하셨다. 아니. 그 왜 대통령이 이런 말을 썼어? 군대 가 있는 우리 애도 다 군에 가 있지만 첫 번째 예. 이제 월요일 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뭐가 윤석열다운 건지 그리고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이제서야 좀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네. 그렇다면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북한 문제라든지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단어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은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첫 번째는 그런 것 같고. 너무 우습게 본다. 아니 본인이 고백을 했잖아. 원래- 조선일보에서. 원래 저기 굉장히 무시하더라고 윤석열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신 본인도 거 얘기해서 보면 대통령 처음 해봐서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 많이.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의 어느 정도의 단어를 갖고 예.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한계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아직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이라고 보여져요. 너무 유화적인 거였으니까 예. 우리가 좀 강하게 나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층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반 국민들도 좀 호응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강하게 대응하는 강한 지도자의 모습도 좀 보이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학교에서도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보면은 둘이 싸우잖아요 만약에. 예.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 친구가 나보다 뛰어나거나 아는 게 많고 그러면은 내가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죽여버려 이거밖에 못해. 예. 그래서 나는 싸움이라는 건 원래 어린애든 나라든 뭐든 얼르다 뺨친다고 이거 봐라 까봐 뭐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싸움이 나는 건데 예. 내가 두려워하는 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드론도 날리고 뭐 막 공격을 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고 뭐 퇴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김정은이가 그 남쪽에서 애 새끼네 반응이 없네.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포 한번 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그래가지고 포를 날릴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 아니 뭘 해도 저기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만약 김정은이면은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것 실제 같아. 어제 쏘지 않았습니까? 쐈지. 그러니까 예. 막 툭하면 이럴 일이라도 쏘고 막 쏘는데 뭔가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장성재랑 자꾸 찍적거리는데 나 무시하면은 아니 나를 무시하면 내가 나중에는 이걸로 쿡 찔러보고 싶다니까 처음에 약 올리다가 근데 지금 저기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은 뭔 짓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신경 안 쓰고 퇴근하고 빵 사러 다니고 막 이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새끼는 토라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진짜로 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지. 또라이가.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걱정하는 것 같아. 저는 대통령의 네. 워딩 중에 네. 지난해 연말에 했던 발언은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뭐냐면 확전을 각오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불사하고 핵을 무서워하지 말고 이것은 안 돼. 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린 정말 다 죽거나 예.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망하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전면적으로 준비를 잘 하자. 그런 식의 입장을 내세워야지 야, 대통령이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고 전쟁 불사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군인들은 정말 쏘면은 그냥 즉각적으로 그럼.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보태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좀 실망했던 것은 원칙 없는 대응.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좀 원칙 있게 대응해라라는 게 전 윤석열 정부의 기조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랄까요? 오히려 말대말의 그 강대강 그런 긴장 고조에 우리가 휘말리면서 오히려 좀 북한의 의도에 좀 더 휘말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이게 말된 말이야. 그러니까 말로써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좀 우려스럽다는 것도 있고 또 국민들의 불안감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북한이 저렇게 나올 때 우리는 워딩에 대한 수위는 좀 조절을 하면서도 다른 방안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억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더 전략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좀 감성적, 즉흥적인 대응으로 가는 것이 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아니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전략 땄다고 봐요. 누가요? 그 외교안보실에서 좀 땄다고 잘못 짠 것 봐요. 같은데요. 이거 이제 전형적인 그걸 그 보셨을까 대통령이? 보통 아니, 보고서 안 보시잖아요. 제목만 듣고 이제 이해했던 거지. 이거 미치광이 전략이거든. 유명한. 에이, 또 그렇게- 광인 전략이라는 게 외교 용어에 있어요. 안 돼요. 광인 전략이라는 외교 용어에 있는데 지금 완전 치킨 게임이야. 보면. 예, 치킨 게임 전의 단계를 이제 광인 전략이라고 하는데 예. 트루먼이
한국 전쟁 때 북한에 핵폭탄 떨어뜨리자 그랬거든. 아, 그렇죠. 예. 근데 그 광인 전략이 아니야. 메시지만 강하게 낸 거야. 예. 근데 어리버리 이제 메가드가 그거 받아가지고 만주 폭격하자고 난리치다가 바로 잘려버리거든. 또 북베트남 때 이제 닉슨이 또 그 이야기 똑같이 해요. 네. 북베트남 폭격하자 그러고 바로 며칠 있다가 북베트남하고 협상 시작을 해요. 근데 바이든이 북한 폭격하자고 했는 것도 똑같은 이 광인 전략이야. 아. 네, 협상을 위한 광인 전략인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 한국은 쓰면 안 되느냐? 쓰면은 비웃음을 쌓아요. 왜냐하면은 전면전이라든가 확전을 할 수 없다는 권한이 없다는 걸 북한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예. 전시 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도 똑같이 바이든이나 트루먼처럼 나도 이제 광인 전략을 한번 써서 거밤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국제 정치에서 전부 다 비웃고 있어요. 아. 이 행위 자체를. 지금 박 교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얼마 전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일본이 자위대잖아요. 걔들은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동의 없이 가능하죠. 그래서 나는 그러고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은 한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북한을 치고 우리는 병창기지처럼 써버리면은 옛날 그 구한말기처럼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게 그냥 완전 불덩어리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그게 이제 진보 진영에서 하는 이야기도 현실화되지 않아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거는 헌법 개정해야 될 텐데. 아, 우리가 더 경제적으로 부흥할 것이다. 전쟁 특수를 누려서. 아니지 망하는 거지. 같이 주는 거지. 아, 같이 주는 이용당하는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청일 전쟁 때 우리가 참고했잖아. 아, 우리 땅에 싸우니까. 그렇지. 이 예. 클린턴 때 예. 북한 폭격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가장 그 긴장 관계였잖아요. 그렇게 됐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거의 하청 관계처럼 돼가지고 중국이 미국 없으면 못 사는 정도야. 그런 독립적 관계가 있으니까 클린턴이 북한 때려도 중국이 개입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중국 경제가 그 당시에 또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용이 높지도 않았고 최하층 단위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서울 불바다 되버려 그냥 세계 경제가 망해요. 근데 그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불가능해요. 그때하고- 중국이 또 넘버 2인데 그때하고 지금 다른 게 지금은 북한이 핵이라는 걸 보유하고 있잖아. 아니, 뭐- 그래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도 못하는 이유도 그런 것도 있는데 미국에서 북한에게 우습게 보진 않을 걸. 아마 붙으면 당연히 게임이 안 되겠지만 북한에서도 스크래치를 낸다고 여기다가 미국에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싶어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입장은 끊임없는 전략적 인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예. 해결하고 싶은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문제가 얼마든지 있거든.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중국 문제잖아요. 사실 저는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이 우선순위만 당기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중국도 북한 핵을 싫어하거든. 아. 그렇죠. 지도가 다 북한 핵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라는 개념으로서 현재 끌어안고 있는 상황에서 거지. 제가 이제 박 교수한테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준비한다 또는 압도적 우위의 국방력으로 정권 종말시킨다라는 말을 이렇게 뱉더라도 전쟁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국제적 도발 걱정 안 국제적 해도 도발에 의해 가지고 한국 경제가 폭락하는 이게 그렇지. 이제 제일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 네. 국제적 주가 도발이라는 게 폭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투자자들 아니에요. 그 가능성이. 철수하고. 그러면 국제적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상상을 했느냐면 이번에 드론 뭐 와가지고 5시간 동안 막 돌아다녔잖아요. 예. 그 용산 뭐 대통령 그 뭐 3.8km 안에 들어갔다 만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 북한에서 보낸 것처럼 인천공항에 드론 한 5대 뛰어가지고 한 대여섯 시간 돌아다녔다 치고 두 번째 그걸 우리가 격추시켰어요. 몇 대를.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은 뭐 무기 싣고 온 것도 아니야. 전 세계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인천공항에서. 예. 그래서 위험하다? 이것은 위험한 게 아니고 한국을 이제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투자가 되는 나라냐, 경제 문제가 어떻게든 한반도 긴장 고조로 된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북한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북한은 언제라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실제로 인명피해는 주지 않는데 예. 경제 타격이나 국제 신인도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첫 번째 뭐 걱정. 그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하고 현대하고 미국에 투자 많이 해라 그랬으니까 본사도 미국으로 다 옮겨가 버리고 뭐. 국민이 죽을 판이다. 그래서 지금 너무 네. 전쟁이나 또는 이렇게 위기 고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둔감해진 우리의 느낌상 뭐 예전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다 결국 해결되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특히 이런 이제 발언까지 한 걸로 보면 예. 그러니까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게 윤석열 정부만의 지금 잘못은 아닐 겁니다.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이런 핵에 대한 역사가 있는 것인데 네.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정말로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도 이게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어떤 대전략을 가지고 지금 외교안보에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알 수가 없다는 게 전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무인기로도 이번에 한번 또 재미를 봤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마련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그것은 대한민국의 그런 국제 신인도도 떨어뜨리겠지만 또 그게 또 남남 갈등으로 또 엄청나게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또 줄 거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부분도 우려스럽고 아까 박 교수님은 뭐 이게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보셨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이게 참 위기라는 것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어디서 터졌다가도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확전이 다 될 수 있는 위험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참 예민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기 윤 대통령의 의견이면은 예. 그냥 뭐 단순하게 그랬다가 또 막 왔다 갔다 그분은 뭐 기분파잖아 약간. 그러니까 그래. 그럼 뭐 사이좋게 지내지 뭐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니 기분파니까. 근데 그 뒤에 천공이 지시를 했다는 게 있어. 아니 스픽스 위험해져요. 아, 그건. 광고에 아니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 천공 거기 진짜 그 양반이 얘기를 했어. 전쟁 나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뭉친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그 영상이 있는데 뭔 소리야? 안 봤어? 그 광고 문구 좀 읽어주세요. 그 뒤에 시간이 된 것 아니 같아요. 아니 완전 뒷거리가 막 광고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게 아니 천공이 진보 그랬다니까 얘기를 정부든 했대요. 보수 정부든 예.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예. 보수 정부는 늘 갖고 있는 게 이제 전략적 상호주의를 기본으로 그렇죠. 하고 예. 진보 정부는 이제 평화 체제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윤석열 정부 그게 없는 게 문제예요. 없는 게 문제고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이 왜 가장 큰 문제가 그러면 그냥 학비리들이야. 국제 정치 전공하던 이론하던 사람들이 그게 그런 사람들 무슨 외교 안보에는 군사적인 측면들, 정보적인 측면 이런 것들의 전문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정책을 끌고 간 거는 서훈 국정원장이거든요. 서훈 국정원장은 대북 관계 정보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끌고 갔던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국제 정치 이론하는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정우영 아니에요. 뭐 이런 분이 저기 아니라? 정우영 끌고 간 서훈 다 끌고 가거든요. 근데 국민 정서는 지금 뭐 대통령도 군에 안 갔다 오고 특히 김태호 성균관대 교수 하셨다가 지금 이제 안보실 그 차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대북 강경 노선 또 본인들의 멤버들이 지금 안보실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북한하고는 대화 없이 강대강 그러니까. 대갚아준다 이제 이렇게 가니까 예. 그게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물밑에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 방식으로 대화 협상은 끈은 놓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워딩을 보면 그런 게 다 단절됐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대화 없이 그냥 계속 쳐들어와 2배, 3배 보복. 이 강대강 대치만 계속 에스컬레이터 된다면 진짜 신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있죠. 아니 그 국제전이 일어나면 저는 그 일어나는 사건 자체로 한국 경제는 엄청난 타격이어서 이미 타격을 많이 인명 받았는데. 피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 어마어마한 하여튼 이제 상상하지 못하는 큰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저런 이제 단어를 쓰는 게 혹시라도 진짜 뭐 지지층 결집용 나는 북한의 본때를 보여준다 막 이제 이런 말을 하는 내부용 정치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장 소장도 무조건 대통령이 전쟁 준비 발언이나 이런 건 잘못됐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어떠한 적의 도발에도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라. 이 정도의 원칙론적인 얘기는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전, 전쟁, 불사 야, 북한 정권 종식 뭐 이런 거. 정말 예. 와 이거는 너무 세요. 세지.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 받아들이는 것도 의미가 다를 거고 미국하고 일본이 받아들이는 것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원하게 감정의 배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유약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대북 대응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하지만 그것만 갖고 북한 문제를 접근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해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 이거 북한하고 5년 동안 아예 대화 없이 막 강대강 대치만 하다가 서로 전쟁하면 죽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막 말폭탄만 왔다 갔다 하고 끝내나?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굴복하면 대화를 하겠다 뭐 이런 거 그게 같은데 말이 되냐? 그게 말이 야, 되지 핵무기 않는 포기하면은 그러니까 화물연 너가 때까지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할 수 있어도 발전할 수 있는 북한하고는 그게 어렵습니다. 모멘텀을 제공하니까. 저기는 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아니. 때문에 여기 보수 참칭 패널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예. 심리를 제가 대변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아니 이거는 좌파들이 나는 얘기고 민주당이 하는 얘기? 북한이 공격을 하면 우리도 스트레이트로 그냥 어레시브하게 딱 그냥 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를 저희 많이 맞고만 있습니까 그러면은? 맞죠.
아, 모르시는 참. 말씀이에요. 저도 장성철 수장이 덤비니까 저도 그냥 바로 그냥 공문 때려박지 않습니까? 제가 이국가에서 그래 아니 바로 능동적 상호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성철 교수님한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북한에 해당하는 그렇게 하는 게 위험하지 않냐 이 전쟁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 그러면 양반아. 신인규 변호사한테 해도 그럼 된단 저기 말이에요? 그 윤석열 권한이 없어요. 그럼 한미동맹 깨야 돼. 아니 한미동맹 깨더라도 그렇게 하면 공격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미사일 날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같이 제가 퇴근해야지.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다른 질문 없어요? 지지율도 올랐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왔다 갔다 이게 너무 점잖게 가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 제가 이제 전쟁 불사 발언이나 그다음에 그 정권 종말에 이런 발언을 들으면서 사실 제가 우리 애가 지금 군에 가 있거든요. 양구 21사단에 가 있는데 네. 야 이게 이제 뭐 한 60만 명 있잖아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게 진짜 전쟁 나는지 안 나는지 군사 전문가한테 한 물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걱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국제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과거의 전례로 비춰보면 그렇게 해서 북한이 더 이상 존재감으로 위협의 수단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실제 공격을 어떤 식으로든 도발을 일으켜서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좋다. 윤석열 어떻게 하냐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맞대응을 일단 하는데 미국은 확전은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최고조로 된다. 이게 이제 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고 나면 군대에 있는 직업 군인, 장교, 그다음에 하사관, 일반 사병의 긴장도가 최고주지. 최고조에 오르기 때문에 훈련 그다음에 이제 이러면서 사고는 그러니까 그래 자살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과거에도 일어났다는 거. 이게 김일성 돌아가셨을 죽었을 예. 때. 돌아? 돌아갔잖아. 돌아갔잖아. 죽었잖아. 돌아서 사상 되지. 검증해야 됩니다. 이거. 빨갱이 아니 뭐 나는 무슨 아니, 사람 돌아- 개인에 대해서는 빨갱이 만년 잘 표현해서 돌아서 죽어버렸어. 죽을 때 엎어져서 죽었어. 돌아서 머리카락 깎아가지고 유서 썼어요. 우리 나 그래. 군대 있었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연평해전이 일어났을 때 2010년도에 일어났던 그 이후에 통계나 이런 걸 보면 군대 자살률, 그다음에 탄력률, 예. 특히 심지어 장교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예.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겠느냐고 생각하는 외부의 일반적인 시선과 실제로 전쟁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을 때 군에서 준비하는 태세의 과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평소 가지고 있던 자신의 약점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군의 아이를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최전방에 있다, 호방에 있다, 또 거기다가 이번에 드론 부대 창설한다 그랬잖아요. 예. 군대 전방에 인력이 많이 없대요. 그 드론 부대 창설하면 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각 그 전공에 따라 차출을 다 해 가지고 가야 그런 문제 된대요. 원래 있는데 뭐. 아니 있는데 또 창설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동원 체제가 만들어지면 군대 내부의 메커니즘이 상당 부분 깨지기 때문에 불안도가 훨씬 더 높아져서 군생활이 매우 어려워진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사회도 불안해지겠어요. 왜냐하면 군대에 보내놓은 가족, 부모, 그치. 그분들의 마음은 어떡해요? 전체적으로 다 다 그러죠. 연결돼 있는 아니 근데 거니까. 저는 네. 군인들이나 뭐 저도 이제 뭐 전쟁이 난다고 가정해 보면 저도 예비군이니까 당장 징집해서 가는 건데 네. 결국 전쟁 안에서는 군인은 원래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본령이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 너무 두려워서 위축할 건 없다고 저는 보는데. 아니, 근데 지금 부모님 문제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좀-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에서 계속 위협 협박하고 말폭탄 던지고 여러 가지 도발을 말로도 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막 북한에 대해서 막 말로 에스컬레이팅을 우리가 오히려 한다는 것은 위기 관리를 할 책임도 우리 정부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전혀 포기한 것이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그러니까 수가 북한이라는 존재는 어떤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죠. 그거는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저것은 잘 다루어야 되는 대상이지. 네. 쉽게 위기 관리의 대상이지. 저기 뭐 말려들 북한과 때가 아니고. 그렇죠. 뭐 동대동의 원칙으로 뭐 대화를 한다가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올 봄에 상당
부분 어떤 식으로 도발이 일어나서 북한하고는 극단적인 대치 상태가 되고 경제는 또 위기로 완전히 빠져 있는 상황에서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김태호 그 안보실 차장도 건시로 군대 면제받았거든요. 아하. 대통령은 저 뭡니까 무슨 시라 그럽니까? 부동시. 부동시. 예. 그리고 지금 김성한 안보실장은 정훈장교 출신이에요. 뭐 그때는 뭐 석박사하고 이러면 다 장교로 갔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석사장교 이런 건 뭐야? 석사 장교는 아니고 이제 정상적으로 장교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국제정치학 전공자로서 인식하고 지금 군대가 무엇이라는 데 대한 인식, 국민들이 느끼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보다는 북한은 그냥 타도의 대상이다, 처단하면 된다,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위기 관리가 더 안 된다 이런 이제 걱정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도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러니까 외교도 빠져 있는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과 어떠한 우리가 대화 채널을 그 신뢰관계를 갖고 함으로써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춰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것도 완전히 없어져 보여요. 보통 이제 이런 북한의 국제적 도발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보수 대통령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군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어떤 뜻에 대해서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통해서 그렇지. 이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중국 대중국 협상을 통해 가지고 외교 전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고사시키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 예. 근데 이번에 같이 총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처음이야. 아니 청소년이가 더 때려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발언에 중국과 미국 이러한 외교 다른 나라의 외교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안보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걱정이 돼. 전쟁 되면 대통령이 전쟁 나가서 또 뭐 하는 분위기 하려고. 부동시로 군대 하게 되면 스나이퍼 하면 좋아. 한쪽만 있으니까 스나이퍼. 그래서 자신 있어. 선생님. 매기는 칭찬하는 건데. 지금도 운전면허가 없어요. 너무 지금 긴장돼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부동시로. 아니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이거를 너무 무거워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나 재밌게 해서 얘기했네. 솔직히 이야기하면 현역 아니죠? 현역이지. 사격 제대로 못했죠. 사격을 왜 못해? 맨날 쓸쓸 가지고 샀는데. 그러니까 이 형님이 잘 모르겠는데 진짜 총 잘 쏘는 사람들은요 한쪽 눈 안 감아요. 알아. 근데 눈으로 사요. 눈으로 스나이퍼는 쏴요. 한쪽으로 쏴. 아, 그래. 스나이퍼. 왜 그런 줄 알아? 예. 렌즈가 이만해서 두 개로 이게 안 보인다니까. 스나이퍼는 한쪽 눈으로 이렇게 넣어야지. 야 렌즈가 이만해 두 개를 이렇게 넣으면 눈이 이렇게 보이지. 아니 지금 확인이 안 되잖아 지금. 아니 봐봐봐. 스나이퍼가 이렇게 렌즈가 이만해 이거 가운데로 보면 이렇게 가지고 쏠 수 있겠냐? 이게 안 되지. 아니 졌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맞잖아. 저 스나이퍼 방어가 그래. 하나밖에 없어. 거기에도 눈가리가 두 개가 다 들어가면 이상하지. 아니 교수님 말렸네 벌써.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솔직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말을 이렇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극단의 말을 다 이미 뱉어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서는 뭘 더 낼 건가요? 더 이상 말로 할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센 말도 이게 단계별로 내야 되는 맞아. 것인데 예. 과도하게 대응을 했다는 거죠.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원래 그래. 이태원 참사 때 막 말하는 거 봐. 그거 말로 그냥 누가 더 싸가지 없이 하나 내기하는 것처럼 한데 시체팔이 막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막 대통령을 막 내지르는 거야 지금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이런 거죠. 솔직히 말해서 실력도 없으면서 뻥카는 너무 세게 치니까 오히려 불안이 가중되고 실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수단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불안한 게 뭐냐면요. 네. 합참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게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네. 즉각적으로 격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무인기 왔을 때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왜 거예요. 준비 잘했지? 사과했어요, 사과. 야 왜 말을 군인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야? 그때 무인기 왔을 때 거기다 방송하고 빨리 가라고 그러고 얼마나 잘했는데 잘했잖아 됐죠? 가라고. 블루투스야? 무인기 할 때 가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제가 사람도 이제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벽하지 그건. 블루투스로. 아니 그 뭐 국내에서는 이재명 저 대표 때 수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거야 뭐 우리끼리 싸우고 찌지고 뽑고 하면 되는데 북한 문제 이게 우리끼리 싸우고 찌지고 뽑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나는 장소영 같은 분이 대통령실에 아는 분이나 이렇게 이제 여당 쪽에도 가까운 분이 있으면 진짜 북한 문제는 좀 이렇게 하지 말자 대통령. 전쟁 일어나면 안 되고 발언도 좀 조심해야 되고 수위도 좀 신중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물밑에서 협상도 하고 해야지. 아니 대한민국 안에야 뭐 보수가 잡든 진보가 잡든 뭐 엉망진창이 되든 그거는 우리 문제니까 놔놓지만 전쟁 문제만큼은 저렇게 북한을 자극하고 막 도발을 부추기는 듯한 그리고 뭐 원점 타격도 아니고 정권 종말이라 그러는데 만약 북한에서 윤석열 정권 종말인데 용산 대통령실에 그냥 아예 핵폭탄 쏘겠다 이런 말
하느냐고 못 하잖아요. 아니 이거 그런 걸 벙커가 보면 있는지도 좀 알려줬잖아. 진짜 대통령한테는 잘릴 각오하고 좀 조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올해 작년에 방송하고 느낀 점이 뭐냐면 예. 아 내가 얘기한 반대대로만 대통령이 결정하고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반대대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쟁하자래. 전쟁해야 돼. 대통령님 전쟁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래야지, 어. 아니 저기 미국 원래 핵무기 만들자 그래요. 핵무기도 아니 만들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자료로서 뭐 대통령께서 자신감이 넘친다니까. 그때 저기 처음 저기 대통령 되고 나서 벙커도 어디 있는지 다 얘기해 줬잖아.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내가 보기엔 남자다워. 큰일 났어요. 아까 우리 전 대표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지난달 아까 작년이죠. 26일,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위원회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섰다.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도 있고 예. 또 하나는 불바다 얘기는 맨날 나오는 거고. 이제 화성 12호 예. 막 그 미사일에 예. 김정은이가 그 둘째인가? 예. 김주혜를 데리고 똑 닮았어요. 같이 이렇게 다니잖아. 네. 그거는 결국에는 체제 결속의 이미지를 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 우리 소중한 미래 세대, 우리 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핵탄도 개발해야 되고 우리 미사일 개발해야 된다. 그런 이미지를 줌으로써 북한 예. 체제를 결속시키는 그런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웨이용 되네요. 그럴 수도 있고 그 애가 하도 그냥 말썽이고 여기저기 하고 치니까 끌고 다닐 수도 있어. 너 일로 와 이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고. 생각할 수가 없어? 걔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데리고 다닐 수도 있어. 말썽 부릴까 봐. 제가 농담 같은 진담 질문을 한번 드리면 진짜 보수 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북한을 전쟁을 통해서 완전 제압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 그 있다는 것은 뭐 극소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권 내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 전쟁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거는요,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면 이건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의원들이 다 판단할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기 시대로 되돌아가거든요. 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관리해야 되지 전쟁을 불사하겠다 하겠다 현실적으로 전쟁을 해서 북한 통일해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의 망상이죠. 전쟁 나면 망상하죠. 좋겠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긴 있어. 또 누구? 전쟁 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 막 저기 영끌해가지고 아파트 사 빚진 놈들 있잖아. 그것도 전쟁 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 근데 안 갚아도 되잖아 대신 빚을. 대신 전방으로 사람들은 끌려가잖아. 전쟁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 죽어요. 저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다음에 중동에서 뭐 늘 전쟁이 일어나 있는 상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걸 보면서 전쟁이 갖고 있는 실상을 잘 모르고 뭐 거기서 사람이 다 죽고 다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일어난 전쟁과 한반도에 일어난 전쟁은 성격도 완전 달라. 다르고 지역적인 완전히 특성들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런 발언 하면 안 된다. 이건 국내 정치 다 치우고라도 절대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어는 안 된다라고 해야 하는데 정말 무덤덤하게 넘어가고 그리고 어떤 채널을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오랜만에 막 북한에 대놓고 제대로 할 말 했다고 진짜 저렇게 해서 저 새끼들 막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죽여봐야 된다 가서 이런 식으로 막 몰아세우는 걸 보고는 무서워. 너무 김정은을 무섭더라고. 죽일 수 있겠죠. 북한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완전 싹쓸이 해가지고 다 없앨 수 있어요. 대신 우리도 거의 다 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쟁 나면 다 그냥. 쟤네들 핵폭탄 안 전쟁이래, 쏘겠어요? 핵 쏘면은 우리 뭐 다 죽는 거죠. 잃을 게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많죠. 잃을 거로만 놓고 얘기한다면 그치.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잃는 건 맞죠. 전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류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미국이 김정은을 참수 작전에 돌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아니, 안 할 것 미국이 같아요. 왜- 빌라덴이나 뭐 이런. 지금이 더 좋은데 미국이 왜냐면은 그래도 김정은이 있으니까 예. 북한 핵을 누군가가 통제를 하잖아. 예. 근데 김정은이 죽어버려. 그러면은 어느 군부의 손에 핵 버튼이 간다? 그럼 핵무기가 통제가 안 되잖아. 그때 미국으로서는- 전략을 또 다시 짜야 에이, 되니까. 헐리우드 영화를 요즘 안 보네. 헐리우드 아니. 영화가 옛날에는 악의 축이 러시아였다가 지금은 테러리스트로 바뀌었어요. 통제되지 않는 핵이 가장 위험한 거네. 그치. 그리고 그건 안할 거야. 북한이 실제로 붕괴해버리잖아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네. 그러면 북한이 지금 그 우리 우리 국민이 몇 명이에요, 민족이? 3천만. 3천만 명 3천만입니까? 되거든요. 예. 그 중에 한 20%만
휴전선 밑으로 내려와서 그럼 몇백만 명입니까? 한 5, 600만 명. 지금 대한민국에 탈북민들 온다고 하면 우리 사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자, 경제력 차이는 10배, 20배쯤 차이 나겠죠. 예. 탈북민들이 한 2, 300만 내려온다고 쳐보세요. 북한이 도저히 이제 살 수 없고 완전히 저 사회는 대혼란에 빠졌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어디서 어느 도시가 받을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코로나 걸려가 들어오더라도 그거 안 받겠다고 처음에 이렇게 난리치고 쓰레기 다 같이 이렇게 배출하면서 우리 집 앞에는 쓰레기장 안 낸다 그러는데 북한의 주민들이 수백만 명이 갑자기 예. 북한이 무너지면서 내려왔다고 어떻게 감당할 거냐 우리 사회가. 자 그렇게 내려와 있으면 또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투자하나? 그 어떤 식으로는 북한은 전쟁 문제뿐만이 아니고 잘 관리를 해서 자기들끼리 좀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서 평화를 좀 유지하면서 서로 이익되는 게 뭔지를 기분 나쁘더라도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지금 이미 전문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금기시된 단어를 꺼내야 돼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이제 그만 불러야 돼요. 아하. 우리의 소원은 평화 이 정도로 왜냐면 가야 체제를 된다고 존중해줘야 생각하고. 되기 때문에. 아니 체제 존중할 필요도 없어. 존중할 필요도 없는데 예. 왜 한민족은 한 나라만 구성하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근데 질문을 저는 특히 이제 진보 진영에서 과도한 민족주의를 버리고 던질 때가 됐다고 봐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따로 살았잖아. 잘 살잖아. 근데 이제 그러려면 헌법을 개정을 해야 아, 그건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통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당연하죠. 통일이 이루어야 통일을 되는 하면 거죠. 중국까지 다 해야 돼. 옛날처럼 우리 중국까지 다 보통 통일하고. 회복해야 될 만주도 거고. 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한민족으로 해 그냥 동아시아로 해도 그냥. 그럼 우리나라가 중국이 되는 게 아닌가요? 지난번에 그렇지. 중화 사상에 되면 그렇게 되지. 거기는 민족 다 다른데. 네네. 지난번에 이 동해에 있었던 그 살인하고 내려왔다 뭐 그 문제 이런 것들부터 해서 예. 전부 다 국제법하고 우리 국내법하고의 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잖아요. 장관 술 먹다가도 전쟁 얘기하면 재밌긴 해. 막 서로 싸우다가. 아니 그래서 저는 전쟁이 그냥 보통 명사화되고 막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을 이렇게 좀 무지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서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전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단어인지 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맡겨 사람. 좀 그러지 말아요. 지금 나는 불안해서 형 파주 김포잖아. 아니 그내 말은 그게 김포로부터 아니 대선 때부터 이러잖아. 대선 때부터 계속 대선 뭐 때 그만두는 선제적인 게 거 제일 좋은 방법이야. 김정은한테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 된다는 막 그랬었잖아. 그때 그때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김정은이 어린 놈이 뭐라면서 아니 무는 거 우리 쪽 아니었나 그거? 아니 그 저기 김정은이 버르장머리 고친다고 막 그랬더니 아니 좀 말 좀 해보세요 장 소장님. 뭐라고요? 뭐라고가 아니라 그거 쉴드를 좀 쳐야지. 이러니까 그 참칭 패널 아니야. 도와줄 때 사드를 배치했으면 이렇게 타격을 해야지 원점을. 아이 참 거. 저기 승만이 형 저 좌파라서. 나 좌파 아니야 보수야.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그러면 나는 권성동이가 보수야. 연락줄게요. 여기도 보수 받고 나오는 아이, 거야. 참 거. 그치 박진영도 보수고. 우리는 보수 안 주던데? 그래? 예. 찍혔네. 뭐가 보수입니까 보수가?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이게? 아니 이게 어찌됐든 대통령이 그래 지금 전쟁 이야기를 그냥 쉽게 얘기해버리고 안 돼요. 또 다른 예. 분들이 그러니까 북한을 정권 종말시킨다고 대통령이 또 선언도 하고 다른 사람 막 그게 부안해동하고 뛰는 걸 보니까 야 이게 진짜 걱정이다. 그래서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전쟁만은 어떤 경우에서도 안 되고 전쟁이 가능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남북 통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정말 국민들 앞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야 된다. 그래야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인지를 하지.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전쟁을 해서 북한을 종말시키겠다 이런 말을 내뱉으면서 숨어버리고 근데 진짜 국제적 도발이 있으면 아무 책임 안 지고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오늘 왁자지껄을 통해서 전쟁만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이런 전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지향은 하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방법이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이라고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적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이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전쟁도 방어적 전쟁은 당연히 필요하면 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께 저 직접 개인 발언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비군이 거의 끝났거든요. 제가 이제 올해부로 30대가 됐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면은 결국은 전쟁 나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가야죠. 그러면은 나가서 대통령은 입으로 센 척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아니 이번에 보니까 그 무인기 딱 왔을 때 그 제밍 장비도 없어가지고 수입을 안 해가지고 부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뭘 들고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탓이래잖아. 아 문재인 정권 탓이 아니죠. 훈련을 안 그래도 했다 그러잖아. 7시간 동안 서울이 뚫렸다는 거는 이거는 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큰 잘못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훈련 안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윤 대통령이 때문에 문재인 정권 정치를 때문에 잘해야 그렇게 된다. 준비 안 언제까지 됐으면 문재인 정부로 막 아니, 아니. 임기 내년 끝날 거야? 때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정권으로 작전이구나 끝나네, 작전. 갑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문재인 정부 탓한지. 어르신들 아니, 외교 안보 이런 거는 예. 현재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대마도 옛날에 우리 땅 뭐 있잖아요. 그죠? 만주도 옛날에 우리 땅 이게 황당무계한 이야기거든. 현재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 박교수 말대로 한마디 더 보충하자면 내가 보초 쓰다가 교대했어. 그 나는 퇴근했어. 그 자기 있을 때 도둑놈들은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그게? 그건 아니지. 알았어 형 우리 이제 술이나 먹으러 갑시다 이제. 끝내고 빨리. 전쟁은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하실 거죠? 안 합니다. 그거. 네. 감사합니다. 그 6시 되면 전 퇴근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예. 그 전쟁하면 반대 이렇게 하면서 좀 무겁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평화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고 평화롭게 남북 문제 해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저런 말 진짜 오르내리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전쟁하면 반대 한번 해주십시오. 전쟁 반대! 좋은데? 그러면 아이, 스톱 모션이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 끝나야 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내 코미디한테 오면은 전쟁으로 반대 앵왕왕왕 스톱하는 그런 옛날에 그랬어.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왁자지껄 좀 무거운 주제였는데 그래도 가볍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경우에도 전쟁만은 안 된다. 평화롭게 나라를 이끌어가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씀을 꼭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왁자지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